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저께 굉장히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보냈거든요. 아니 사실은 한국 사회연구원이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금 보고서를 내놓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10번째예요, 10번째. 맨날 그 주제를 가지고 내놓는데 지금 10번째입니다. 근데 이 분량이 엄청 길어요. 한 45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보고서 전문을 제가 우리 카톡방 있죠?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시면 상단에 사물이 카톡방 링크 올려놨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이니까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방송 관련해가지고 자료 같은 거 올리는데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요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보고서도 전문을 올려놨으니까 전체를 보실 분들은 이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원래 이런 보고서 나오면은 앞에 전체를 요약해갖고 몇 장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만 좀 보려고 합니다. 재밌어요. 지금 어떤 보고서인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갈등이 있는지, 사회통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인식이 어떤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요, 작년 6월 때부터 8월 때까지 했습니다. 만 19세부터 75세.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3,950명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를 보면 3,950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3,950명 상대로 했고, 이게 이제 아마 어저께 공개가 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호준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우선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 인식인데, 사실은 사회 갈등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 갈등하면 나쁜 거, 사회 통합하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사회 통합이라는 말에 굉장히 좀 이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습니다. 사회 통합? 아니 사회를 왜 통합해야 돼요? 왜 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은 생각, 같은 이념, 같은 사고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회 통합이라는 말이 물론 나쁜 말이 아니고 필요한 말인데,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억지로 묶으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독재 국가라든가 전체주의 국가들이 사회 갈등이 없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사회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그런데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37%가 사회 갈등을 필연적이고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35%는 부정적이어서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냥 중간 28%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사회 갈등에 대해서 아주 절대 다수가 나쁜 거지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 갈등은 필요한 거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라고 보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조금이지만 한 2%지만 더 많다. 이거 보고 제가 좀 놀랬고, 사회 갈등 정도가 2018년에 비해 가지고 23년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2.88에서 2.93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사회 갈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우리 사회에서 있는 그 사회 갈등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제일 큰 게 2018년 앞에 이 하늘색이, 아니 회색이 2018년, 파란색이 2023년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이건 지금이건 제일 갈등이 심한 곳은 진보와 보수 갈등이에요. 정치 영역일 수 있겠죠. 정치 영역. 진보와 보수. 이 갈등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들을 보니까 진보와 보수의 이런 이념 갈등, 이거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되게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게 아니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거를 무조건 뭐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진보와 보수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거든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서로 좀 다른 시선이지만 갈등하고 토론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진보와 보수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주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갖고는 갈등하지 않죠. 예? 별거 아닌 너 어떤 종류의 드라마 좋아해? 너 어떤 종류의 영화 좋아해?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갈등 크게 안 합니다. 너 탕수육 먹을 때 이 소스 부어 먹어, 찍어 먹어? 이런 거 갖고 서로 안 맞을 수 있어.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막 죽어라 싸우고 토론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보와 보수 같은 문제는 굉장히 진지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거를 꼭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결과들 중에 보면은 뭐냐면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노사 갈등은 뭐 2018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높은데 의외인 거는 그 지수가 떨어졌어요. 좀 여전히 높긴 높은데 오히려 노사 갈등은요 2018년도보다 지금 더 많이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더 좋아졌다고. 근데 이거를 좋아진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인 문항을 못 봐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동자들이 봤을 때 이제는 노사 간의 갈등이 없어요 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노조를 워낙 때려잡고 밀어붙이니까 지금 이런 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수치로는 노사 갈등에 대한 이런 사회 갈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8년에 비해서 2023년 가장 갈등이 심해진 건 뭐냐? 지역 갈등이에요. 지역 갈등.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는 61.4였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10.1%가 확 올라가면서 71.5%. 지역 갈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 및 비소유자 갈등도 커졌고, 그리고 의외인 게 젠더 갈등도 좀 낮아졌죠. 원래 문재인 정부 때 52.3이었는데 지금은 40.6으로 또 떨어졌어요. 이제 갈등이 좀 덜한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제가 뭐 구체적인 문항은 안 봤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노사 때도 마찬가지고 젠더 갈등도 마찬가지고, 진보 정권일 때는 노사, 젠더 갈등이 커졌어. 근데 보수 정권 들어와갖고 노조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그리고 젠더 갈등에 있어갖고 여성 편 들어주지 않잖아요. 굉장히 마초적이잖아요. 여가부 없앤다고 하고. 그래갖고 지금은 이 패미들의 목소리가 확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진보 정부일 때는 사실은 그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진보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좀 부합하는 그런 분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많이 내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목소리를 들내는 거죠. 들내는 겁니다. 전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노사 갈등이 해결이 됐다거나 아니면 젠더 갈등이 해결됐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그런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거죠. 들내는 겁니다. 사회 분위기라든가 이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의해서 사실은 뭐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 정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먹히다 보니까 마치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갈등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준 게 아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사회 갈등 체감 통로. 아, 이것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사회 갈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회 갈등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정치 갈등이었죠. 진보와 보수.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느끼느냐. 우선 사건, 사고, 보도. 뉴스죠, 뉴스.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커. 또 정치인들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면에 내가 직접 내 주변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4.1%밖에 안 돼요. 4.1%밖에. 이게 좀 의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까 이 보수냐 진보냐 때문에 엄청 갈등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갈등이 심한 분야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하고 야, 너 진보야 보수야 막 그렇게 따지면서 싸우거나 느끼지 않지요. 지금 내가 뭐 만나고 편하게 만나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변 이웃들, 친구들 사실은 정치 너 진보냐 보수냐 그런 걸로 뭐 갈등은 일어납니까? 왜냐면 평소에 서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없는데, 그리고 평소 내 삶에서는 잘 못 느껴. 내가 무슨 어디 슈퍼 가갖고 아니면 어디에 뭐 공동체 가가지고 그런 거 갖고 문제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그냥 교회에서 교회 얘기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게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기사를 보거나 정치인들이 대립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그런 거 통해서 보는 거지, 내가 실제 내 삶으로 살아가면서는 잘 못 느끼죠. 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이런 사회 갈등 같은 거에 대해서 막 고민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이런 기사 같은 거 없이 살다 보면은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기사화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할까? 오히려 그냥 일상에서는 못 느끼는데 이렇게 특별한 의제 같은 게 떠가지고 그런 거로 얘기할 때 싸움이 나는 거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사회 갈등의 원인. 이건 별로 제 공감이 안 됐는데, 사회 갈등의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미래 삶의 불확실성과 심화래요. 또 사회계층 간 이동수 단절.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 부족. 그 다음이 미디어 발달로 인한 가짜뉴스 전파. 뭐 이런 것들이 사회 갈등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사회 갈등의 해결 주체가 뭐냐? 사람들이 볼 때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야. 정부가 하는 거야. 이게 56%. 국회가 하는 거야. 22%입니다. 합치면 80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게 80%입니다. 80. 뭐 기업, 사회단체, 언론은 미비예요. 국민들은 사실은 조사를 보면은 그런 정치에 대한 엄청 불신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냐?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연관해서 봐야 될 게 다음 주제인데, 향후 우리 사회가 갈등이 어떻게 될까? 28.3%가 더 심해질 것이다. 65%가 지금과 유사하다.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6.7%밖에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사회가 갈등이 더 없어질 거고 더 좋아질, 뭡니까? 이 갈등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기대가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될 곳이 정부와 국회라고 국민들이 80%가 보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아, 쟤네들은 해결 못해.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6.7%밖에 안 나오는 거죠. 나아질 거라고 믿는 게 6.7%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사에서 공정성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 65%는요.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아. 그렇게 느낀대요. 공정하지 않다고. 그런데 청년, 중년, 노년층 중에 중년이 제일 높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인식이었냐면 청년들이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불만이 엄청 많아갖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청년보다 오히려 중장년이 제일 높아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그 주관적 계층이라는 거는 나는 내가 경제적으로 하층인 것 같아. 중하층, 중간, 중산층이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본인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경제적으로 제일 좀 하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본인들이 느낄 때 내가 제일 경제적으로 나는 되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이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경제적으로 나는 되게 하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믿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딜 지지합니까?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정치 세력을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응?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이분들을 그럼 본인들이 더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한테 표를 주고 지지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나는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리고 우리 사회는 너무 불공정해. 이렇게 비판의식이 있는데 우리 사회를 더 불공정하게 고착화시키는 정치 세력한테 표를 주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사회적 불공정은 전반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영향을 미친다. 16%. 엄청 높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관계없이 다 높고요. 또 아까 경제적으로 뭐 하층, 중하층, 중상층, 중상층 이상 중에서 중하층이 제일 높네요. 다 높아요, 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이유가 뭐냐? 1순위가 기득권의 부정부패 38%, 그리고 지나친 경쟁 시스템,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경제적으로 하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불공정한 이유 중에 1순위가 뭡니까? 기득권의 부정부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고착화시키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정치 세력 중에 가장 부정부패가 만연한 집단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청년 세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사인데요. 청년 세대 내 갈등의 심각성을 보면 이 파란색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 회색이 심각하지 않다. 그러는데 청년들도 그 갈등 심각성에 대해서 58.1%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나는 이 세대를 보면은 청년과 중년과 노년 중에 청년 안에서 그런 청년 세대 내 안에서 갈등이 심각하다고 제일 많이 따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노년이나 중년도 높지요. 56%면 높은데 청년이 제일 높습니다. 세대 안에서 청년 세대 안에서 갈등, 심각성, 인식이 되게 높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협받는 가치, 제일 큰 게 사회적 신뢰.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갖고 있는 인식과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거의 비슷해요. 다르지 않아. 우리는 그 청년들이 저만 하더라도 지금 청년들이 워낙 보수화 돼갔다. 그리고 좀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다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비슷해요. 일반 전체 국민들도 지금 우리 사회가 위협받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사회적 신뢰라고 보는데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 문제 똑같아요. 세 번째가 사회적 연대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요.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청년들의 인식이 같이 가고 있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사고,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장애인 관련된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장애인 관련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거의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시스템, 그리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 장애인의 낮은 생산성, 뭐 거의 비슷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되냐?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다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정부. 당연한 거죠. 이거 해결 안 하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정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아까 그냥 일반적인 사회 갈등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된 사회 갈등도 그렇고 이 모든 갈등에 대해서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당사자들이 아니고요. 정부라고, 정부. 그리고 이 정치. 그냥 가장 신뢰하지 않지만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머릿속에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이건 정부가 해결할 문제야. 이건 정치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근데 이 마지막이 재밌어요. 마지막. 이게 재밌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의향에 따른 응답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여러분, 아까 우리 사회가 가장 갈등이 심한 게 정치잖아요. 진보냐, 보수냐, 정치였거든요. 근데 정치성을 다른 사람하고 친구할 수 있어? 술자리 할 수 있어? 그 질문. 연애나 결혼할 수 있어? 같이 시민 사회단체 할 수 있어? 그 질문을 했더니 재밌는 게 뭐냐? 친구 및 술자리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3명 중에 1명은 뭐라는 겁니까? 술자리 한 적 있어가 2명, 없어가 1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자리 친구는 할 수 있다는 게 높죠. 할 수 있다는 게 높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달라도 친구나 술자리는 할 수 있다가 66.9, 거의 67% 높습니다. 그런데 연애 및 결혼은 할 수 없다가 58.2%.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할 수 없다가 71.41%. 당연한 거죠. 저는 이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막 비판을 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치 갈등이 심하면, 응? 정치적인 견해가 안 맞는다고 해서 어떻게 연애 결혼을 못하겠다는 게 58.2% 나오냐고 하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웃겨 죽겠어. 좀 이따가 제가 동아일보라든가 그 사설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설에서, 아니,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58%나 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우리 사회는 너무 정치 갈등이 너무 심해.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정치적으로 맞지 않으면요,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치적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당 지지하냐 그 차원이 아니고요. 가치 아니야. 내가 추구하는 가치. 그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삽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지. 아니, 술자리라든가 친구 사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친구 매일 만나는 거 아닌 거고 뭐 술자리 한번 가갖고 먹는 건데 이게 정치 뭔 상관이야. 나랑 정치 안 맞지만 술자리 할 수 있는 거고 친구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연애라든가 결혼 같이 사는 문제를 어떻게 삽니까? 이건 58.2% 나오는 거는요 제가 볼 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낮네? 이게 뭐가 높아? 이게 뭐가 높아요? 하나 높은 게 아니죠. 시민사회단체가 훨씬 높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시민사회단체를 같이 합니까? 물론 그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자체가 모일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나온 결과가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오늘 사설들을 보니까 야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이 심해갖고 정치적으로 맞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 58%나 돼? 야 이거 너무 심한데? 막 그러는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가 심해? 당연한 거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배타성이잖아요. 나하고 정치적으로 안 맞으면 난 안 맞는 사람과는 같이 대화할 수 없어. 함께 어울릴 수 없어. 그런 거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근데 그런 배타성이 누가 높냐?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아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틀려도 술자리, 친구 할 수 있어가 71%인데 여성은 63%입니다. 연애, 결혼. 남자는 결혼할 수 있어. 결혼할 수 없어가 53인데 여성은 60이에요. 결혼할 수 없어 더 높아. 시민사회단체 할 수 없어. 남자보다 3%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정치적인 신념이 센 것 같아. 그래서 나와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 없다는 인식이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높아요. 높아. 조금이 아니죠. 꽤 많이 높아요. 한 7%씩 높아. 연령대로는요. 노년층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도 청년들 있죠. 청년들이 그래도 유연해요. 보면은 친구할 수 있다가 72% 높잖아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 청년은 별로 안 높아요. 51%. 노년이 68%. 노년층들은 몰라 지금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시 결혼한 다음에 하겠냐 했을 때 결혼할 수 없다는 게 68%. 시민사회에서 할 수 없다 79%. 보니까 이 모든 수치 올린 게 노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높고 연령에서는 노년이 높고 지역으로는요.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난 정치적으로 틀린 사람하고는 친구할 수 없어. 결혼할 수 없어. 같은 단체 활동할 수 없어가 높습니다. 학력으로는요. 학력으로는 저학력, 중졸이야. 학력이 낮을수록 난 정치적으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술자리 친구할 수 없고 연애할 수 없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할 수 없어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의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학력 낮은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그 이슈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가지고 이런 걸까? 71%가 나는 정치적으로 안 맞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대요. 그런데 오히려 학력이 제일 높은 사람들 대졸 이상은 54%밖에 안 돼요. 오히려 얼핏 생각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 이슈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알고 있고 알기 때문에 난 너하고 같이 할 수 없어.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중졸 이하의 학력 있는 분들이
정치적 신념이 센 거지. 세고 배타적이고. 절대 너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연애할 수 없어. 단체 활동 할 수 없어. 보세요. 82%가 할 수 없대요. 오히려 고학력은 67%가 할 수 없단데. 그리고 재밌는 거. 경제적인 수준. 경제적으로 제일 하층인 사람들이 나는 정치적으로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는 친구할 수 없어. 제일 높아. 39%. 연애 결혼할 수 없어. 63%. 경제적으로도요. 중상층 높은 사람들은요. 훨씬 더 간대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54%. 그런데 경제적으로 오히려 제일 어려운 분들이 나는 정치적으로 안 맞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고 연애할 수 없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 같이 할 수 없어. 그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보수적인 분들이 결혼을 할 수 없다. 또 시민사회단체 운동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거의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갤럽도 보면은 국민의힘 저 보수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라는 것보다 저 윤석열이라든가 이 보수정당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년층에, 그쵸?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학력이 낮은 분들, 그런 분들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까 봤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제일 많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근데 왜 불공정하냐? 기득권들의 부패함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굴 지지해? 국민의힘을 지지해. 이게 얼마나 골 때립니까? 응? 이게 얼마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전 그래서 언론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조사에 나오지 않은 게 뭐냐면 언론 관련된 문제인데 누가 이렇게 인식해 주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이분들 사실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 사회에서 제일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 왜 이런 이상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대응이 이런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 사이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TV 틀기만 하면 나오는 종편, 가짜뉴스, 언론들의 이런 선동이 있는 거죠.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에는 몰라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노년층의 저학력인 분들은 그냥 방송에서 말하면 그냥 수용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오늘 나온 어제 나온 거군요. 어제 나온 이 조사를 볼 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보고서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인데 제가 다 보진 않았고 그냥 저도 앞에 요약한 것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들어가갖고 중간중간에 좀 도표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제가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동아일보와 그리고 중앙일보가 사설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국민 58% 정치성향 다니면 연애도 결혼도 못해. 이미 제목부터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정치 성향이 다르다면 연애와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는 국민이 58%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지인이라도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술자리를 할 뜻이 없다는 응답은 33%, 시민단체 활동 함께 할 수 없다가 71%라는 거죠. 이번 조사는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공공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파고들었음을 보여준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참나. 아니 이게 뭐 놀라운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 정치 이념 갈등이 뭐 공동당에서 말로만 하고 실제 삶에서는 이게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양치질 할 때 치약을 짤 때 위에를 누르냐 아래를 누르냐 그거 하나 갖고도 부부싸움을 하고 진짜 막 이혼 직전까지 가기도 하는데 정치 이념적인 이런 뭡니까 이런 문제들이 삶에 있어가지고 아무 영향이 없겠어요? 종교와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종교와 정치 때문에 뭐 연애를 못한다느니 왜 결혼하는데 이게 뭔 상관이냐 묻는 사람도 있으면 난 더 이상해 그게. 근데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야 서로? 제가 배타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자기 삶에 있어갖고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 가치가 틀린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물론 그 가치가 유연성 있어가지고 괜찮아 문제 없어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당연히 공동당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삶에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막 쿨한 척하면서 난 문제 없어 하는 게 더 웃긴 거죠 사실. 근데 이거를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른 상대를 만났을 때 대화가 부담스럽고 연애건 술자리건 만남을 불편해하는 세태가 확연해진 것이다. 이념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까? 나는 이런 식의 이 인식이 더 문제인 것 같아. 이념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대. 그럼 반대로 이념 갈등 없이 다 똑같은 거 믿게 해서 사회 통합하면 그게 좋은 겁니까? 난 되게 웃겨요. 그 보수주의자들, 동아일보는 보수 아닙니까? 보수주의자들은요 개인주의자들이에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그런데 이념 갈등을 없애가지고 같은 걸 믿게 하고 같은 걸 생각하게 같은 것만 바라보게 이게 사회 통합이에요? 이게 더 나쁜 거죠.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이념이 달라갖고 서로 논쟁하는 거, 토론하는 거를 그냥 갈등이라고 보고 무슨 나쁘게 보고 이건 사회 통합을 해치는 거라고 보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려면 독재하거나 전체주의 해야지. 난 이거를 나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동아일보적인 사고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응답자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치와 이념, 또 공정 문제와 사회 경제적 이슈 등으로 분열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갈등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정치 영역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온갖 독설과 거짓 주장, 편가르기 등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겨온 정치권부터 이번 조사 결과의 함의를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이다. 나는 동아일보에 이런 사설 있죠. 이게 진짜 성의 없는 사설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보고 겨우 사설을 쓰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밖에. 결론이 뭡니까? 갈등 진원지, 우리가 지금 가장 갈등이 많은 게 정치 영역이니까 정치 영역에서 갈등 없게 만들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치에 갈등이 없냐고요. 갈등이 있지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노동 문제만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이냐 노동자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올릴 거냐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 있는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거 없애가지고 그냥 똑같은 가치 추구하자는 거야 그냥? 그게 민주주의야? 그게 사회 통합입니까? 그게 전체주의예요 사실은요. 난 웃겨 죽겠다니까요. 입만 열면은 자유 외치는 새끼들이 보수 정당 보수 언론들 뭐라고 합니까? 민주주의란 말도 안 쓰고 자유민주주의라며 입만 열면 자유 얘기하는 새끼들이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사회통합. 사회통합이라는 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회통합 누가 하는 건데요?
국민들 스스로 통합되는 건 문제 없어. 예를 들어서 무슨 스포츠, 지금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스포츠라든가 종교라는 게 사회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특히 종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종교끼리 또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스포츠야말로 사회 통합의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특히 국제 경기, 올림픽, 월드컵 왜 합니까? 국내에서만 경기하면 또 싸워, 편끼리. 근데 국제전 나오면은 온 국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응원하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스포츠를 이용 많이 하는 거죠. 스포츠야말로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통합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런 거 국가가 막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치권이 뭐 국민들 통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뭐 갈등하지 않고 서로 뭐 양합해갖고 뭐 하자는 거야? 뭐야? 이런 사고가 웃긴 사고예요. 정치권부터 이번 조사 결과의 함의를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는데, 이 동아일보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사회 갈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정치를 마치 사회 갈등을 야기만 하는 아주 부정적인 거는 요소만 보고 있어갖고 정치를 그냥 한 목소리 나와야 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정치야라고 인식하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 사고입니까? 똑같아요, 중앙일보. 국민 절반, 정치 성향 다르다면 연애도 않는다. 우리 정치. 보건사연구원이 이번에 내놓은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준다. 웃겨 죽겠어요.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어때? 나는 오히려 웃긴 게 뭐냐면 이 보고서를 보고, 야, 우리 사회가 사회 갈등,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많구나. 이걸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불공정한 거 느끼는 건 문제 없어. 근데 문제는 불공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불공정을 고착화시키는 세력을 지지하는 문제. 그런 걸 지적을 해야지, 차라리. 사회에 갈등이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거지. 이런 분열상을 정치가 부채질한 측면이 크다. 그간 선거에서 득표율은 큰 차이가 없는데 간신히 이긴 쪽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결과가 되풀이됐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서로 상대 탓만 하는 게 익숙해져 버린 사회다. 우리 3분의 2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뽑혔다. 그러면서 의외인 거는 윤석열 정부 비판을 해요.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마음에 안 드는 당대표나 당권 주자는 쫓아내는 인사 행태가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젊은 군인이나 축제에 나선 시민들이 죽거나 다쳐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 역시 보이지 않으니 이 같은 민심이 나타나는 게 된 게 아닐까. 누누이 지적해온 모순과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일 뿐이다. 하면서 어느 사회든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폭발하고 만다. 관리와 치유의 역할을 맡아야 할 책임은 정부와 정치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만 가고 있다. 너무 성의 없는 사설이 이것도요. 웃기지? 정치가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지금 사고하고 있는 것들을 마치 1984 같이 뭐 세뇌를 시켜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까? 나는 웃기겠어. 사회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민주국가에서는요, 사회 갈등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아까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되게 수준이 높은 게 이 언론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언론인들의 이 언론에서 사설 쓰는 사람들은 그 언론에서 나름대로 제일 그 잘 쓰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인식들보다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의 인식이 훨씬 더 성숙해. 왜? 우리 국민의 37%가 사회 갈등은 필연적이고 사회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37%가 말하고 있어요. 28%는 중간이고요. 부정적이든 35%밖에 안 돼. 그런데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35%의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 갈등은 부정적이야. 없어져야 돼. 웃기는 거죠. 정말 유치한 발상. 갈등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서로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지. 갈등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 나왔던 이 보고서 한번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좀 참고할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